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이무 우추찬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번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따라 공무역의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졌어. 아직까지는. 자, 근데 2번 관리들은 직무의 대가로 노급을 지급받았지. 그치? 자, 근데 3번 농민은 조세공물역. 그래서 이 조세공물역의 부담은 우리가 삼국시대까지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돼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어떤 이제 세금의 형식이야. 그지? 자, 백제는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유목민족과 교역하였다. 자, 정답은 4번이지. 자, 중국의 남북조 및, 그러니까 남조하고 북조. 그러니까 보통은 북조하고만 교류를 하든지 남조하고만 교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남북조 전체를 아우를 정도라면 이거는 바로 장수왕 때가 되는 거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북방 유목민족 고구려겠죠. 그럼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 5번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에 자,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어요. 언제? 6세기 진흥왕 때. 어디를 통해서? 당항성을 통해서. 자, 신라는 직접 중국과 교류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고문서 자체가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 이 고문서는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요. 자, 진대법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신 아래옵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수 없고 한 대 한 마리의 양식도 얻었을 수가 없어 웁니다. 매년 봄, 잘 보세요. 3월부터 7월까지 이때는 춘궁기, 봄철에는 배고파,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에서 좋다,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구워주고 가을에 갚게 한다. 가을철에 추수라면 그때 갚아. 춘대춘합의 바로 진대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밑줄 친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고문서니까요. 자, 요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 진대법에 대한 설명이네. 이렇게 찍어 맞출 수가 있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볼까요? 자, 10월에 왕이 이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진량에서 사냥할 때, 자,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우는 것을 보고 어째서 우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니 신은 가난해서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한 마리의 양식도 얻어 쓸 수 없어 웁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하여 무엇을 만드니 내외가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들 삼국사기의 이 글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고국천왕이 되겠지.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만들게 되었던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진대법? 맞아. 고구려에서 있었던 일? 맞아. 자, 소수령 왕이 시행했다? 아니야. 누구라 그랬죠? 고국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농민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빈민구제책이라고 했고요. 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춘합의 방식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자, 4번 보니까 다음 신라의 골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골품 제도가요. 자, 골품 간의 지금 이동은 불가능했다라고 했는데 골품 간의 여러분들 이동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골품은 관등과 밀접한 관련 맺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골품은 관등과 밀접한 관련 갖죠. 뭐 예를 들어서 6두품이다. 그러면 관등을 6등급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직 승진에도 영향을 주네. 그래 맞아. 족장 세력의 크기에 따라 4, 5, 6두품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정치 세력의 개편을 위해서 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이런 신분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신라가 연맹왕국에서 자, 고대 국가 즉 중앙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분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라 중앙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생겼다는 것까지 기억하고요. 자, 5번 골품에 따라 개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제한을 받았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골품제에 대한 문제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다음 삼국시대의 사회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못 갚으면은 내가 노비가 되든지 내 자식이 노비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는 노비가 되면 좋죠. 왜?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자기가 사적으로 부릴 수 있는 병사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2번 보자. 고구려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자, 정답은 2번이지. 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이거는 백제의 귀족들이야. 알았니? 자, 여러분들 고구려는요, 네, 오부족이죠. 오부족.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오부족이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화백회의는 국왕을 폐위시키거나 새로운 국왕을 추대하기도 하여서 왕권을 견주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화백회의는 귀족들이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귀족은 서로 반대. 그렇다면 귀족회의를 열었다는 건 왕권을 견제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진지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백회의에서 야, 이 왕은 정말 능력이 없다. 그래서 쫓아내버렸다고 했어. 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하다가 당항성을 확보한 이후부터 직접 교류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택 지역에다가 당항성을 만들어가지고 신라는 직접 중국과 교류하게 되었죠. 언제? 6세기 진흥왕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6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아주 쉬워.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 삼국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곡물로 수출했어. 맞아? 맞아. 특산물이야, 특산물. 자,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휴경농업했지. 그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시비법. 시비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료를 뿌리는 건데 비료를 뿌리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땅을 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땅이 좋아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거지. 그게 바로 휴안 농업 일반적이었어.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서 생산력 증가됐지. 자, 신라에서는 동시전이라는 시장이 설치되었다.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신라에서는 동시라는 시장이 있고 동시전은 그 동시를 감시하는 이것은 감시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은 틀렸죠.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다. 그죠? 자, 삼국은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15세 이상의 남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15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7번입니다. 자, 고대의 수공업과 상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자, 동의전은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되게 이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넣어주었냐? 그럼 왜 그러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학교가 진상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풀어보아라. 혹시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했나요? 네, 정답 맞췄으니까 5번이라고 한 친구도 진짜 되게 훌륭한데. 자, 그러면 풀어볼까?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는요, 내가 핵심을 잘 알고 있어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그 핵심을 아는 능력에 센스까지 좀 합쳐진 친구들한테는 5번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동시전은 슈리의 팔 덩이새를 생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실위, 중국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요. 자, 이것은 가야가 덩이새를 팔았던 지역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슈리라는 단어를 몰라도 동시전이 덩이새를 생산했다는 거야. 덩이새 생산하면 이건 무조건 가야잖아. 근데 동시전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것은 경주에 있는 동시라는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라고 했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리고 2번 봐. 침류왕 때 품주가 전국 수공업을 관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전국 수공업을 관장하는 건 품주가 관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지왕 때 자, 수도의 시장을 개설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건 우리가 경주 배웠잖아요. 경주는 누가? 지증왕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배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관련이 없는데, 특히 또 소지왕은 여러분들 신라시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관련이 없는 왕이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네모랑 때부터 자,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중국과 직접 교역했던 것은 6세기 진흥왕 이때 가능했던 것이지. 6세기 진흥왕 때야. 자, 그 다음에 가야는 낭랑, 대방,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했어요. 가야는 덩이새를 가지고 특히 낭랑과 외, 그 다음에 이 대방 같은 경우도 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나라인데, 낭랑, 외,
낭낭 외만 봐도 우리가 중개무역을 했구나. 이게 명확하게 딱 짚히지는 않아도 대박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번을 찍는 거죠. 근데 사실 다른 것들도 명확하게 이게 답이 아니야. 이렇게 찍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4번 같은 문제 나 1번 같은 것까진 그래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센스 있게 5번을 찍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진짜 문제 푸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처음에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와 왕경 내 일반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가 별개의 체제로 성립됐다. 딱 봐도 골품제인데 이렇게 골품제 시험도 잘 나와. 자, 보자. 진평학 때에 이르러 왕족 내부에서 다시 성골이 분리되어 성골과 진골이라는 두 개의 골과 6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 등 모두 8등급의 신분으로 구성되는데 7세기 중반에 성골이 사라졌고 통일 이후에는 1두품에서 3두품에 이르는 신분의 구별도 차츰 사라져 일반 백성과 비슷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골품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된 것은 화랑도야. 그치? 틀렸어? 자, 지방민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봐도 지금 1두품에서 3두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반 백성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반 백성처럼 된 것이니까 일반 백성처럼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그런 지방민들까지 어떤 골품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반 백성처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이 신문제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평민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틀렸죠. 자, 3번 개인의 정치 사회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죠. 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얘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가의 만약에 중요 정책이라 한다면 신라로 따진다면은 귀족회의인 화백회의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두품에서 3두품의 신분은 통일 이후에 4두품으로 흡수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왜냐면 대놓고 나와 있잖아. 일반 백성하고 똑같이 평민화되었다고 했죠. 그쵸? 그 때문에 이게 대놓고 나왔는데 이런 거 틀리면 감나 떨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요. 삼국의 공통점은 옳은 것입니다. 고구려의 태학, 백제 오경박사, 신라 임신석의 수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국은 유교 경전을 교육했구나. 이런 문제 너무 쉬웠어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삼국은 각각 자국의 역사 기록에 충실했어요. 삼국의 역사서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역사서를 편찬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잘 나갈 때 그 나라를 자랑하기 위함이지. 그럼 보자. 1번. 고구려는 6위 100권이 있었는데 맞아. 영량왕 때 만든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삼국시대의 그 역사서들은 다 잘 나갈 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때는 영량왕, 백제 때는 근초고왕, 그다음에 신라 때는 진흥왕이지. 기억할 수 있어. 자, 영량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 5권으로 이렇게 알집처럼 뭐 했다고 집했다, 신집했다. 그쵸? 이게 맞습니다. 네, 좋아요. 2번 볼게요. 자, 백제는 근초고왕 때 복신이 서기를 편찬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런데 복신, 도치, 도치가 아니고 복신, 도침, 흑치상지. 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야. 그치? 자, 복신이 아니라 고쳐볼까요? 네, 고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 편찬했어요. 삼국의 역사 편찬은 모두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영역을 확장하던 시기 잘 나갈 때 편찬한 거 맞아. 현재 이들 역사서는 전하지 않지만 삼국상의 등의 그 내용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역사서 중에서 전해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11번 문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재에 대한 학생들의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4번을 풀어낸 친구들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사실 4번을 풀어내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 페이크가 하나씩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렵게 내면 낼 수 있어. 어렵게 내면. 근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일단 봐봐봐. 자, 이거는 지금 백제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 나면 무조건 뭘 떠올려? 도교야. 그러면 1번 먼저 봐봐. 부여시에서 발견된 거다. 그러니까 백제니까 부여일 가망성이 있어요. 그렇죠? 부여. 부여가 얘네 수도니까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거는 백제에서 발견된 거 맞고 부여에서 발견된 거 맞고 부여에 능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거 백제 초기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만약에 학교에서 배웠으면 학교에 이거를 거의 안 가르쳐 주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아주 조금의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내용까지 잘 안 나요. 왜냐면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바뀐 교육과정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을 거야. 근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문제 쉽게 풀었겠지만 안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문제를 만약에 이거는 틀렸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찍어낼 수 있었다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추리를 해볼게. 백제 초기에 무덤은 뭐였니? 돌무지 무덤이었어. 고구려랑 비슷하게. 그러다가 백제의 그 후기로 가면서 굴식 돌박 무덤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돌무지 무덤은 여러분들 껴묵거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백제 초기의 작품은 아니에요. 물론 굴식 돌박무덤 같은 경우도 껴묵거리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능산리 고분에서 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산리 고분은 굴식 돌박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거냐면 네 이거는 네 그죠 백제의 초기가 아니고 중기에서 후기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1번은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죠? 근데 2번 보겠습니다. 자, 산봉우리 모양마다 새겨진 정교한 신선 조각은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이 분명해. 정교한 뭐 신선 조각 또 정교한 막 여기에 있는 산봉우리 모양 이거는 풍수지리설이 아닌데 그럼 뭐야? 도교잖아. 그치? 이거 틀린 거야. 그다음 병 불국토의 이상을 추구했어. 야 이거 그냥 불국토 이상만 해도 이거 불교잖아요. 불국토의 이상하면 그거는 무조건 뭐냐면 네 이것은 네 불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통일신라 시기에. 그래서 통일과 균형의 미가 돋보이는 백제 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아닙니다. 4번 서역에서 들어온 악기를 새겼습니다. 맞아요. 여기 잘 보면 그 5명의 악사가 나오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악기를 가만히 보면 그 악기가 서역 아라비아 지방에서 들어온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백제는 다른 지역과 교류를 통해 문화를 발전시킨 건 맞아요. 정답은. 자 5번 보세요. 이 문화재로 대표되는 백제의 문화는 일본으로 전해져 학후와 문화 발달에 영향 주었다. 틀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백제의 문화는 일본으로 전해지거든요. 이게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 근데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면 그건 선생님이 아스카 문화라고 그랬지. 학후어 문화는 통일신라 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놓고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이런 여러 가지 추리를 통해서 이걸 풀었다면 네, 정말 잘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설정한 자 탐구 주제로 자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딱 봐도 이건 정답이 척 하고 나와야 돼. 이거 딱 봐도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고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학로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었지? 이거는 뭘 의미한다? 도교하고 관련이 있죠? 자,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의 영향 아니에요. 정답 몇 번이면 3번이에요. 산천숭배나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확산됐다. 도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죠. 12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반영된 종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이렇게 도교 관련 문제는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고구려의 사신도 특히 현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뭘 그려 넣은 거냐면 거북이를 그려 넣었죠. 이 그림은 고구려인들의 강서대묘의 내부 벽면에 그린 것으로 현무는 거북과 뱀이 엉킨 모양으로 북쪽을 방해하는 신이다. 자 현무도를 비롯한 사신도에는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자, 이것은 네 도교와 관련이 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4번 문제, 고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분은요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야 돼. 만약에 이 삼국의 문화 파트에서 두 문제만 내봐라라고 한다면 하나는 도교에 대한 거고 하나는 고분에 대한 거야. 여러분들 고분 너무 중요해. 보자. 삼국의 고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야. 자, 돌무지 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돌무지 무덤에는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있으려면 방이 있어야 돼. 벽이 있어야 돼. 돌방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굴식 돌방 무덤에만 벽화가 있다. 1번 틀렸어요. 2번. 백제 초기 고분은 고구려의 것과 양식이 유사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돌무지 무덤이죠. 네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자 그다음에 벽돌 무덤은 신라 초기에 많이 축조됐다고 했는데 벽돌 무덤은 한 개 출토됐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령왕릉 백제죠. 네 백제입니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 했는데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것은 신라의
천마총이야. 그치? 자, 구식 돌방 무덤은 자, 상대적으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됐다. 자, 껴묵거리 출토됐다 하면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는 돌을 무지 쌓고 거기에 봉토를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이 흙을 판다 하더라도 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도굴이 안 돼서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되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삼국시대 문화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 잘 봐봐. 아프랍시압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아프라시압? 네, 그렇죠. 요거는 서역에서 지금 서역에 있는 그림입니다. 서역에 있는 궁전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그 벽화로 그려져 있다. 봐봐. 신라의 고분에서 유리그릇, 상감 유리구슬. 자, 유리 공예가 굉장히 발달된 곳은 서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삼국이 서역과 교류했네. 정답은 1번이죠. 삼국은 서역과 활발히 교류했다. 선생님 이런 거 굳이 외우지 말라 그랬죠. 왜? 대놓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아요.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지 않은 거야. 삼국의 문화 발달에 대한 발표 내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풀어볼까요?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소개해보자 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보는 거야. 임신서기석? 네, 신라. 삼국 거 맞네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양식을 설명해보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거 맞아. 그냥 소스림 왕이 설치한 태학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도 뭐 고구려 이야기네. 자, 상경성의 구조와 주작도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렸죠. 왜냐면 이건 발해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에 나타난 도교의 영향 분석하는 겁니다. 정답 4번 쉽게 찍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 가나의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지금 가를 갖다가 잘 봐봐. 가를 갖다가 이제 잘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돌무지, 그다음 덧널이네. 덧널 무덤이지.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돌방이 2개나 있네. 구식 돌방 무덤이야. 자, 그러면 자, 1번 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무령왕릉 벽돌 무덤이야. 그치? 이 틀렸어. 자, 당시의 생활 모습을 그린 벽화가 남아 있을 수 없어. 왜? 벽화를 어디다 그려? 그치? 벽화는 여기다 그릴 수 있어.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네. 그 다음에 도굴이 쉬워. 맞아요. 껴묵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맞습니다. 도굴 왜? 이 입구만 찾으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도굴이 쉬워. 한성식이 백제가 제작한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한성시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제의 시기를 한성시기,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웅진으로 옮겼다. 웅진시기. 그리고 웅진에서 어디? 사비로 옮겼지? 사비시기야. 근데 지금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제의 그 한성 시기에는 그때는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비슷한 그 무단을 가지고 있었지. 그게 바로 뭐야? 돌무지 무덤이었잖아. 자, 요거는 웅진 시기 이후에 웅진과 사비 시기에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가는 고구려. 그 다음에 나는 삼국 모두에서 사용된 양식이다. 나는요, 삼국 모두에서 사용된 양식 맞아요. 그러나 가는 신라에서만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네, 몇 번이냐면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삼국시대 지배층의 시기별 고분 양식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고분이 중요해. 자, 풀어보자. 자, 고구려. 자, 처음에 돌무지 무덤이었어. 그러다 후기에 가면서 뭐가 나왔지? 굴식 돌방 무덤. 가는 굴식 돌방 무덤이야. 백제는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한성식에 나왔대. 근데 굴식 돌방 무덤 또는 뭐야? 벽돌 무덤이지. 무령왕릉 이게 웅진식에 나왔어. 그러다 사비식의 굴식 돌방 무덤이 나왔대. 자, 신라는 마리깐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뭘로 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어. 이건 아주 쉬워요. 그러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하게 됐대요. 자, 먼저 자, 구식 돌방 무덤입니다. 자, 구식 돌방 무덤은 돌로 널방을 짠 것이다. 맞죠? 돌방이 바로 널방. 널이라는 것은 뭐야? 관을 넣었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번. 간은
모주림 천장 구조로 된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모주림 천장 구조로 많이 꾸몄습니다. 네,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중국 남조의 영향 받았다. 네, 벽돌 무덤은요. 중국 남조의 영향 받아서 벽돌식의 무덤이 나온 거야. 무령왕이 중국 남조의 양과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다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구조상 도굴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쵸? 이거 도굴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이 잘 안 돼요. 왜? 도굴하다가 흙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12지 신상을 조각하여 둘레돌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네, 요것은 여러분들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식 돌방 무덤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이 통일신라 시기가 되면은 구식 돌방 무덤도 약간 변화를 해요. 통일신라 시기와 그 발해 시기가 되면 이 무덤 주변에다가 이렇게 12지 신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자축인묘 알고 있죠? 뭐 소, 말, 돼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각해서 이렇게 둘레돌 그러니까 이 무덤이 있으면 무덤 주변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돌들을 두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삼국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번은 틀렸어요. 자, 그렇지만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 유산에 반영된 종교사상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고요. 정답은 네, 도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백제 산수무늬 벽돌이고요. 이것은 고구려 사신도 둘 다 네, 도교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 그림은 경주에 있는 천마총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무덤에 대해서 말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딱 봐도 돌무지 덧널 무덤이네. 자, 이거에 대한 거 적절한 거 풀어볼게요. 자, 구식 돌방 무덤 틀렸습니다. 승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탑은 부처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어. 그러면 승려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승탑이야. 그치? 예, 틀렸고. 그다음 3번. 금강과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왜냐면 자, 얘는 도굴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흙을 다 밀어내도 돌이 쏟아지기 때문에 도굴이 잘 안 돼서 여기서 껴묵거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무령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무령왕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야. 자, 5번.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발해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라에서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요렇게 무덤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네, 신라의 골품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이거 한번 선생님하고 분석해보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분석하는 거. 분석해보자. 자, 1번 갑. 사두품은 지금 사두품 여기 있습니다. 대하찬의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지금 대하찬 여기에요. 대하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진골은 돼야 대하찬에 가. 얘네들 다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사두품 못 올라. 이거 1번 틀렸어.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자, 오두품입니다. 오두품. 오두품은 관직을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대남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오두품은 비색 옷을 입을 수 있대요. 비색은 여기는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못 입어요. 얘는 황색이나 청색만 입을 수 있어. 오두품은. 그 틀렸어요. 그다음 3번 병입니다. 병은 육두품은 자, 육두품은 이벌찬의 관직. 이벌찬 여기 있지.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은 네, 6등급 아창까지야. 그치? 그래서 이건 틀렸어. 자, 그다음에 진골은 능력이 뛰어나도 자색 옷을 입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진골 뭐 할 수 있나요? 네, 관직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네,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틀렸어요. 5번. 자, 관등제는 신분제 제약을 받으며 운영되었다. 이게 맞습니다. 이 관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분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등제와 신분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답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지금 무덤 문제 나왔는데요.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들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무덤 양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것이죠. 자, 돌무지 덧널 무덤 대표적인 거 천마총. 천마총에 자, 나왔던 천마도가 있는데 그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 그것은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유리 그릇 나오면은 뭐 바로 정답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자, 정답은 네, 1번이죠. 삼국이 서역과 교류했다는 거죠. 자, 아프랍시아브 궁전에 벽화가 있는데 이 서역에 있는 궁전에 벽화를 잘 보니 고구려인들이 있었다. 아, 삼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였네. 그치? 그리고
또 이 유리 그릇이 신라에서 출토됐다. 아하, 이건 삼국의 유리 그릇인데 그렇다면은 삼국은 서역과 서로 무역했구나. 이거죠. 네, 정답 1번입니다. 좋은 문제였죠. 자, 24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읽고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둥근 얼굴, 눈두덩과 입가의 미소, 깊고 자연스러운 옷자락의 표현까지 너무너무 닮아 있어. 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됐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주어서 아스카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또 나왔습니다. 자,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이 돼요.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 일상생활까지 다 제한을 해. 그 다음에 2번, 관직 승진과 같은 정치적 활동 범위를 결정했고요. 자, 3번,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계층 간의 갈등을 엄청 많이 얘 때문에 발생했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자하는 과정,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진골은 승진에 제한이 없어서 최고 간등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는 내용이죠. 자, 26번입니다. 자, 다음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있는 대로 골라보자 했습니다. 그 나라는 3만 5인데 자, 그중에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고 먹는 자가 1만 명이나 되며 하오는 먼 곳에서 쌀, 나달, 물고기, 소금 등을 줘서 날라다 대가에 공급하였어. 자식 없는 늙은이 늙어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널리 찾아 구휼하게 되었다. 구휼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딱 봐도. 지금 딱 보니까 하오. 지금 여기 누가 나오냐면 하오가 나와. 하오는 일반적인 평민들, 가난한 농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이렇게 막 물고기, 소금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 국가에서 구휼했다는 거야. 또 관청에 명하여 봄 3월부터 7월까지 군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진율대여하고 10월에 갖게 하는 것을 상설 규정으로 하니 서울과 지방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지금 진대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큰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이를 화백희라 하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한다. 지금 이거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기역. 자,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된 춘대춘합의 제도가 있었다. 삼국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진대법. 지금 요걸 통해서 진대법이라는 거 지금 알아차릴 수 있네요. 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니은. 하오는 노예로서. 하오가 노예가 아니에요. 하오는 뭡니까? 평민이에요. 얘네 천민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오는 노예는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마치 세금 같은 걸로 낸 거잖아. 노비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비 자체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인데 무슨 하나의 그 재산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세금을 내겠어? 그치? 인간이니까 세금 내는 거지. 하오는 노예가 아니에요. 조세공납 부역의 의무가 있지만 노예는 아니란 말입니다. 평민이란 말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백제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귀족들이 부족사회의 전통을 이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회의는 백제게 아니야. 이거는 고구려가야. 그치? 그게 틀렸고 고구려는 시장이 발달하고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 감독했다. 이거 어디에 대한 설명입니까? 경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맞는 답은 1번밖에 지금 안 나오네. 자, 그런데 27번입니다. 다음 유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이거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죠. 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도교네. 자, 도교에 대한 거 자, 볼까요? 고구려의 유물이다? 틀렸어요. 백제예요. 자, 호국사상과 관련이 있다며? 불교죠. 자, 미륵불 사상과 관련이 있다? 불교예요. 자, 도교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정답입니다. 자, 유학이 보급되었으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자, 29번입니다. 자, 아래에 가에 적절한 것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무엇인데 어쩌고 저쩌고. 전시 사진 목록.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와,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고류사, 일본의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서로 좀 모양 비슷할 거야. 또 수산리, 우리나라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와 그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비교해 본다고? 가야토기와 스에키 토기? 이것만 딱 봐도 일본에다가 삼국이 전해진 문화겠죠. 정답은 네, 2번입니다. 고대 시대라고 하면 삼국 시대예요. 자, 한일 문화 교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가는 이거 무령왕릉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칠지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양나라. 선생님 그랬어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근데 조금 더 이것을 진상 떨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중국 남조의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나라의 영향 받았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가는 백제의 지배층이 고구려의 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관련 없어요. 백제의 지배층이 고구려의 통임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이 백제 석촌동에도 돌무지 무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것은 백제 초기에 바로 백제 석촌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것은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 주는 그런 무덤입니다. 자, 디귿, 백제와 외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근초고왕이 외한테 하사한 거죠. 하사한 칠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귿까지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리을, 근초고왕의 웅진천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근초고왕은 웅진천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웅진으로 천도한 건 문주왕이죠. 예,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우리가 물음에 좀 답해보도록 할게요. 흉년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으므로 왕이 창고를 열어 구제하는데 또 소속관리에게 명하여 3월부터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10월에 갚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해야 돼요. 미주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명칭. 이거 뭐야? 진대법. 자, 국가가 이런 제도를 실시한 목적을 한 가지만 서술해봐라. 이건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죠. 농민을 보호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빈민 구제 체계는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숨은 의도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농민들 잘 살아야 세금을 걷어내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 삼국의 문화에서는 조금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문제가 반복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 선생님하고 빨리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빨리 봐요. 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녕!